안녕하세요, 이바입니다. 먼저 지난 영상도 정말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댓글이 지금 2,000개가 넘게 달렸더라고요. 많은 관심에 당연히 제 이야기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댓글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일단 감사드리고, 근데 너무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도 가끔 있어서 제가 박제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알아서 잘 패주시니까 좋더라고요, 그 쾌감이. 앞으로도 이런 무례한 분들은 고정해둘 테니 많이 혼내주시고, 빠르게 다음 컨텐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기가 힘든 댓글이 있어서 오늘은 그 댓글 내용 다루면서 반박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를 상대해 주신다고. 그래서 쭉 읽어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적어두신 거예요. 본인 글을 고정해달라고 하시면서까지. 그래서 댓글 남기고 이렇게 고정해드리려다가 그냥 영상으로 박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역사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맞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부터 조목조목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반박 설명에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너무나도 박학다식하고 세상 모든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라 이 글을 읽자마자 막 뚝딱뚝딱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은 조사해보고 검토 다 하고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들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먼저 저의 정치 성향은 좌파이고 이재명 뽑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모든 입장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치적인 방향성이 좌파인 것이지, 그들이 변질된다면 저는 그들을 좌파로서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님들처럼 국힘당이면 무조건 지지하는 빡통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시작부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님께서 좌파라는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인사들이 좌파라서 지지하는 거고, 변질되면 지지 안 한다는 거잖아요. 보수 진영의 사람들도 이념을 전제로 국힘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힘이 보수의 이념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면 지지하면서도 화가 나는 거고요. 그저 국힘이면 무조건 지지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나고 왜 저는 님들인가요? 왜 저는 다수에 포함시켜 버리세요? 저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저도 국힘 후보가 기본소득 같은 개소리 하면 지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좌클릭하는 거 싫어해요. 본인의 정치적 선택은 합리적이고 상대방의 선택은 맹목적이라고 비난하는 거, 여기부터 비논리 아닌가요? 그리고 맹목적인 지지율은 그쪽 님들이 더 극적이지 않나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명백하게 박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애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함이라는 정의입니다. 반박 드릴게요.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을 포함해서 어떤 조항에도 박애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꼬르 박애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민 주권주의,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포함한 기본권 보장이죠. 박애는 종교적, 도덕적 이상에 가까운 개념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그래서 헌법의 기본 원리로 박애라는 개념은 채택되지 않았을 뿐더러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님 생각인 거예요. 헌법 이꼬르 민주주의, 민주주의 이꼬르 박애정신, 뇌피셜이라고요. 아마 박애주의 검색해서 이 원리로서의 박애의 내용을 좀 오해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이 이야기도 반박해드릴게요. 사실 이건 반박이 아니라 그냥 교육을 시켜드리는 수준인데, 민주주의에서 평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법 앞에 평등, 기회의 평등.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 균등하게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게 사회 국가 원리에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인 건 맞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복지 정책이 있고 기초생활에 대한 보장을 해주고 있잖아요. 평등이란 걸 단순하게 최소한의 삶의 보장이라고 축소하는 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포괄적인 평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죠. 박애 정신을 갖는 건 개인의 주관적이고 도덕적인 선택이지, 박애 정신의 유무를 민주주의 정신의 유무로 정의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죠. 너는 불쌍한 사람 안 도와주지? 그럼 넌 민주주의 정신이 없는 거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네, 제가 난민에 대해 이야기한 것 때문에 헌법까지 들고 오셔서 빌드업을 하신 것 같으니까 좋아하시는 헌법으로 반박을 해드릴게요. 헌법상 복지권은 국민을 권리 주체로 명시하고 있죠. 난민 외국인 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선택될 수 있는 정책적 재량의 영역이지 헌법상 강행 규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민 지원을 헌법적 박애 정신의 당연한 귀결로 단정하는 건 헌법적인 근거가 너무나도 결여된 주장입니다. 김제동의 헌법 독후감을 몇 번 더 읽고 오셔야 될 것 같고,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인간을 바라보며 측은지심을 느끼는 건 개인적인 선의의 영역이지, 이걸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 친구가 측은지심을 느끼는 게 못마땅한 게 아니라 그걸 자꾸 사회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럼 그 돈은 네 거임이라고 반박하겠죠? 진행이 30달이 대충이 되는요. 세금 드립치면서요. 이것도 바로 반박을 좀 해드릴게요. 이 내용은 크크크크크 이렇게 웃어주셨어요.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는데요. 1900년대 이전까지 민주주의 기본 이념의 개념이 모호했고 1950년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확립됐다. 라고 하셨는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의 정립은 이미 19세기부터 다양한 사상가들을 통해서 정립됐죠. 자유주의, 입헌주의는 이미 마그나 카르타, 영국 권리장전, 미국 헌법, 프랑스 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확립되었고, 사회주의는 19세기 산업혁명기에 사회문제 해결 담론에서 등장하면서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국제정치의 강력한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현실 정치에 반영된 거라고 배웠어요. 20세기 냉전 구도 속에서 이 양체제가 더 선명하게 대비된 거지 1950년에 이르러 확립된 게 아니라고요. 한국전쟁은 이 냉전이라는 거대한 국제적 이념 대립 속에서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논쟁으로 인해 이념이 확립된 게 아니고 이미 확립된 이념 대립이 전쟁으로 표출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에 자유진영 국가들이 참전해 준 거고요. 공산 정권과 싸운 나라들이 민주주의 박애 정신 때문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유진영 국가들은 자유, 주권,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안보 동맹으로 참전한 거지 보편적인 박애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한국전쟁 참전은 그 유엔 헌장의 질서 수호와 침략 저지가 핵심 명분이지, 일면식 없는 외국인도 박애 정신으로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해서 도와주는데 니들은 밥그릇 뺏긴다고 난민 안 도와주고 땡깡 피운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이제 좀 아시겠나요? 그래도 복지랑 배급의 차이는 알아요? 역으로 이건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복지는요, 개인의 자립을 보조하는 안전망이고, 배급은 국가가 생산과 분배를 직접 통제하는 체제잖아요. 님은 박애 정신으로 인간의 아주 기초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시잖아요. 복지는 자유를 보완하고 배급은 자유를 대체하고 억압하죠. 헌법 강조하시는 분이 정작 자유를 억압하는 배급을 정책의 아젠다로 삼고 있는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 아닌가요? 세습되는 왕권, 귀족주의, 프랑스 혁명, 이제 읽기도 좀 힘드네요. 너희들은 또 독재는 존나게 옹호하잖아. 프랑스 혁명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분기로 보는 것도 좀 큰 오류인데, 이 사회주의 이념이 독재 없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사회 독재 체제가 굳어졌다, 이 이야기는 이 모든 사회주의 이념을 독재랑 동일시하는 좀 일반화의 오류 같아요. 사회주의 이념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민주적 독재라고 하는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있고,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는 사회주의 이념도 존재하잖아요. 모든 사회주의를 독재로 규정하는 건 약간 그 이념의 복잡성을 무시하는 좀 단순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공산주의 독재 국가들과 사회주의 이념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느그들인 우파가 독재를 옹호한다고 한 이 이야기의 저희는 아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두 대통령은 경제 발전과 반공체제 구축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장기 집권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독재 옹호로 단순하게 치부하는 것 역시 좀 논리적인 비약 아닌가요? 우파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과 과를 함께 평가받고자 하는 건데, 그걸 그냥 너네는 독재 옹호하는 거지 라고 치부하는 거 너무 논리적 비약 아닌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상대해 주신다며 긴 글 적어주셨는데요. 아직 제 답변은 듣지도 않으시고 왜 크크크크 거리시면서 마치 본인이 논리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비아냥 거리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싸워서 이기시고 그때 크크크크 웃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재밌기도 하고 이것조차 관심이니까 좋게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토의와 토론은 언제든 환영해요. 다만 이렇게 다른 관점이 아니라 틀린 소리를 하나하나 조사하고 파악해서 바로잡아 드리는 게 무슨 무료 교육해드리는 것 같아서 달갑지는 않더라고요.
앞으로도 종종 비슷한 컨텐츠를 해보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 다루지 못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영상 보러 와주신 분들도 바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알려주다 보면 뭐 좌파 탈출은 못하더라도 창피당할까봐 어디다 이런 똥글을 흘리고 다니지는 않지 않을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조사는 여기서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변화할 수 있게 이야기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조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